사람을 만나면 밥부터 먹어봐야 하는 이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밥부터 먹어보자 라는 말을 듣거나 이런 말을 자신도 모르게 내뱉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음식이나 식사에 대한 제한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왜 첫 만남에서 음식이 중요한지, 왜 밥을 먹는 것이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을 만나면 꼭 밥부터 먹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문화적인 요소와 인간 심리의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사람들과 처음 만날 때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일종의 친밀감을 쌓기 위한 첫 단계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밥을 먹자고 말하는 순간 그 속에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기 위한 심리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일정 시간을 보내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태도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상대를 환대하겠다는 따뜻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밥 먹었어요 라는 말은 안부를 묻는 인사로도 쓰일 만큼 식사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선 관계의 시작점이 되곤 합니다. 이처럼 함께 밥을 먹는 자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행위는 사람 간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어줍니다. 서로를 처음 마주했을 때 생기는 어색함이나 긴장감은 밥상 앞에서 조금씩 풀려갑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갈, 같이 나누는 반찬 하나, 그 안에 담긴 마음과 배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식사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드러냅니다. 말투, 식사 습관, 음식에 대한 취향, 상대방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까지 모두 그 사람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결은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고르는지, 상대에게 어떤 순서로 권하는지, 혹은 자신의 그릇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커다란 소개가 됩니다. 이처럼 밥을 같이 먹는 일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낯선 사람과 처음 마주할 때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신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같은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음식만 먹는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두 번 숟가락을 오가다 보면 어느새 웃음이 터지고 조심스럽게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려진 밥상 앞에서는 누구든 조금씩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꾸미지 않은 말투, 익숙한 손놀림, 혹은 좋아하는 반찬 앞에서의 표정 같은 것들 말이죠. 누군가와 진심 어린 관계를 맺고 싶다면 먼저 밥을 같이 먹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을 알게 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식사 중에 서로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개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은 경계를 허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경험은 사람들 간의 무언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드러내고 상대방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밥을 먹는 것에 어떤 심리적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식사는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리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일정 부분 신뢰를 보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은 적이 아니라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동등한 존재로 변화하는 순간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맞추고 음식을 나누며 때로는 반찬을 권하거나 물컵을 채워주는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려와 존중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작은 제스처 하나하나가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사람 간의 관계를 더욱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끌어갑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사이도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을 나누고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웃음이 터지고 대화가 술술 풀리게 됩니다. 또한 식사를 하면서 느끼는 안정감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집니다. 포만감은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도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예민하거나 날카로운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눈 후에는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생각도 유연해지게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음식을 나눈다는 그 자체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함께 밥을 먹는 행위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신뢰와 친밀감을 나누었습니다. 제사나 명절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도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정서적 전통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전통은 여전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회식이나 점심 식사를 통해 동료들 간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고자 하며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밥 한 끼 하자는 말은 곧 당신과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협상의 일부로 여겨질 만큼 식사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공감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맛을 느끼고 같은 반응을 보이며 서로의 취향과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더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서로의 삶의 일면을 엿보게 됩니다. 상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음식을 고르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식사를 즐기는지 등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향이나 가치관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식사 시간 동안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꼭 많은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한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나누며 시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지고 그 자리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함께 있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사는 기억을 만드는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식사 자리가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데이트, 친구들과의 수다 가득한 저녁, 가족과 함께한 소박한 생일상 등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까지 생생히 기억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음식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과 분위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가 우리 마음속 깊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식사는 관계의 시작이자 유지이며 때로는 회복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갈등이 있는 사이에서도 밥 한 끼 하자는 말은 어쩌면 화해의 손짓일 수 있으며 멀어졌던 사이를 다시금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도 밥상 앞에서는 한결 부드럽게 꺼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진심을 전할 수 있게 되죠. 요즘처럼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는 함께 식사하는 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족과도, 친구와도, 동료와도, 때로는 낯선 이와도 따뜻한 한 끼를 나눌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분명 조금 더 깊어질 것입니다. 결국 밥을 먹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사람을 알아가고 마음을 전하며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밥 먹었어요. 밥 한 번 같이 먹자. 는 말 속에는 그만큼 따뜻하고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또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고 싶다면 조용히 식사 한 끼를 제안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 한 끼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또한 첫 만남에서 밥을 먹는 것은 서로 간의 거리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함께 나누는 순간 우리는 물리적,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식사는 대체로 일정한 시간을 요구하므로 그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대화의 분위기도 한층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지며 격식 없이 서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밥을 먹는 동안 자연스럽게 감정이 공유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 감동을 상대방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축적되면서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얻고 더욱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식사는 일상적인 행동이지만 그 안에 담긴 상징성과 감정적 연결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공간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첫 만남의 어색함을 누그러뜨리고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힘을 가집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격식을 차려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소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면서는 그런 긴장감이 어느 정도 풀어집니다. 입안 가득 따뜻한 음식을 넣는 순간 우리는 모두 인간적인 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말수가 많지 않더라도 밥을 한 숟갈씩 나누며 생기는 조용한 공감의 순간은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되어줍니다. 또한 식사는 매우 개인적인 활동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음식의 취향이 다르고 식습관도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달콤한 디저트를 즐깁니다. 어떤 이는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을 선호하고 또 다른 이는 간단히 먹고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들을 발견하는 것 역시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배려심, 인내심, 유머 감각 등 여러 성격적인 면모를 자연스럽게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첫 식사 자리는 단순히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지, 어떻게 식사 자리를 이끌어가는지, 상대방의 식사 속도에 어떻게 맞추는지 등은 모두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식사는 언어 이상의 소통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취향을 배려하여 메뉴를 함께 고르거나 본인의 음식을 권하는 등의 작은 행동은 자연스럽게 호감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행은 불쾌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처음부터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는 관계의 시작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첫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식사 자리에서는 진지한 이야기보다는 가볍고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 최근에 본 영화, 여행 이야기, 취미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무겁지 않은 대화를 통해 긴장은 풀리고 점차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함께 웃는 순간은 관계 형성에 큰 기여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미소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그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음식은 결국 감정을 공유하는 매개체가 되며 이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사 도중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도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반찬을 함께 나누거나 국을 덜어주는 행동, 음식을 먹으며 이거 정말 맛있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은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 사이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며 우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 서로를 더욱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식사는 감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짜증이 나거나 예민해질 수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배가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상대방과의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관계 형성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라는 경험은 기억에 남는다는 점입니다. 함께 나눈 첫 식사는 종종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등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관계를 지속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기억을 꺼내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식사는 단순한 행위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첫 만남에서의 식사는 관계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며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처음 만나게 되신다면 격식 있는 대화보다는 따뜻한 식사 한 끼를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끼가 향후 오랜 관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함께 나누는 행위가 사람들 간의 협력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나누는 순간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긍정적인 감정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밥부터 먹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적,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함께 먹는 자리에서 느끼게 되는 편안함과 유대감은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를 수 있지만 이내 이거 맛있네요.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세요? 와 같은 사소한 말들이 오가며 분위기는 점차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말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담은 일종의 정서적 교류입니다. 그런 정서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식사는 인간의 생리적 욕구와 정서적 안정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복합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공동 식사는 집단 내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소속감을 높이며 구성원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원시 시대부터 이어져 온 본능적인 행동 양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인류는 공동으로 사냥한 음식을 나누며 생존을 도모했고 그 과정에서 무리를 이루고 협력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러한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식사를 매개로 한 정서적 연결은 여전히 유효한 소통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첫 만남에서 밥을 먹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께는 식사 자리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식사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의 대면은 긴장과 부담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음식 취향의 차이, 식사 예절에 대한 문화적 배경의 차이 등도 의외의 어색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사 자리보다는 조용한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십니다. 그들에게는 식사보다도 보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의 대화가 마음을 여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 형성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며 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식사를 통해 상대방과 연결되고 누군가는 산책이나 차 한 잔의 시간 속에서 유대감을 느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결국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웃고 공감하는 경험이 중요한 것이지 꼭 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가 여전히 관계 형성의 가장 전통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밥 한 끼가 단순한 식사 그 이상으로 여겨집니다. 밥 한 번 먹자 는 말은 단순한 초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말 속에는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자, 서로 알아보자는 따뜻한 제안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식사는 말보다 더 깊은 정서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또한 음식 자체가 대화를 이끌어내는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음식에 담긴 개인의 취향, 고향의 맛, 가족과의 추억 등은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소재로 이어집니다. 이 음식,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어요.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같은 말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공유하는 정서적 소통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고 그 사람의 배경과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식사를 하며 웃음을 나누고 음식에 대한 감탄을 함께 표현하고 때로는 조심스레 물 한 잔 건네는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 관계의 기반을 만들어갑니다. 처음엔 단지 한 끼 식사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담기게 되고 그 감정은 오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단단한 초석이 됩니다. 물론 식사 중에도 배려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권하거나 본인의 취향만을 고집하는 태도는 자칫 불쾌함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말하는 것보다 듣는 데 집중하는 자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반응해주는 태도는 식사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태도들은 식사를 단순한 배불리기의 시간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서적 연결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바꾸어줍니다. 결국 첫 만남에서의 식사란 그 자체로 하나의 관계의 문을 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밥이든 차 한 잔이든 혹은 공원을 걷는 산책이든 간에 상대방과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처음 인연을 맺으실 때 꼭 밥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어떤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심을 담은 시간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마련이며 그 시작이 조용한 찻잔이든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든 상관없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만나면 밥부터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식사의 의미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첫 만남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물리적으로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닌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왜 첫 만남에 밥을 권하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면 그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살아가기보다는 함께 어울리고 협력하며 소통을 통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 관계의 시작점이 바로 식사라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고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가족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하루를 마무리하거나 시작하며 정을 나누었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다질 때도 치킨 한 마리, 분식 한 접시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연인과의 첫 데이트,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회포, 비즈니스 미팅조차도 대개는 식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서적 연결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에 음식을 넣는 동작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서로 마주 앉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와 눈빛, 그리고 분위기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갑니다. 그 순간의 미소, 이거 맛있네요. 라는 짧은 한마디, 물 한 잔 따라주는 손길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는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고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시간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더라도 식사를 함께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먹했던 분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매콤한 반찬 하나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식사는 감정을 전달하는 하나의 언어이자 신뢰를 쌓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존중과 배려가 깃든 식사 자리는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고 이후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식사를 함께하는 행위는 신뢰 형성과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높은 협력과 결속력을 보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동료 간의 회식 자리, 프로젝트 파트너와의 점심시간,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식사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매개로 한 만남은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서 인간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밥을 통한 교류를 편하게 느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께는 식사 자리가 오히려 긴장되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처음부터 음식을 함께 먹기보다는 차 한 잔이나 짧은 대화를 나누며 점차적으로 마음을 여는 방식을 선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도 매우 중요하며 사람마다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이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밥이든 커피 한 잔이든 산책이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이 있을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욕을 충족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감정의 교류, 심리적 안정, 상호 존중, 그리고 신뢰 형성의 요소들이 결합된 깊은 인간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밥 한 번 먹자 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의미가 녹아 있으며 진심으로 누군가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며 우리는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함께 식사하는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에 있는 동등한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만남에서 밥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와 관계가 어색해졌거나 새로운 인연을 맺고 싶으시다면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우리 밥 한 끼 하실래요? 이 짧은 말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봄날의 인연,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을 물리친 지 오래된 그날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상쾌했고 거리에는 새싹들이 하나둘 얼굴을 내밀며 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나는 당신이 내 인생에 등장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느닷없이 일어나듯 그 순간도 그렇듯이 순식간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감정 없이 단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일 거라 생각했지만 당신의 눈빛에서 나는 무언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아무리 평범한 하루처럼 보여도 내 마음속에는 확실히 무언가 달라지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그 인연이 내 삶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은 조금 놀랐습니다. 그날 우리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순간이 특별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의 첫 만남은 그 모든 말들이 과장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우리는 점차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먹서먹했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는 당신을 점점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미소, 당신의 눈빛,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내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당신은 내 마음속에 서서히 스며들었고 나는 그 따뜻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이후 우리는 여러 번 만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조금씩 당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당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들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싶었고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가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함께 걸으며 나눈 대화에서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연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하죠. 당신의 말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둘의 인연도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더 당신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떤 관계로 발전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 될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인연은 더 굳건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봄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음을. 그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모든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우연 속에는 이미 운명이 담겨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당신과 나, 우리가 나눈 그 첫 번째 인연이 내 삶의 큰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봄이 온전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단순히 한순간의 우연이 아니었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당신과의 만남은 나에게 평생 기억될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마음은 더욱 당신에게 이끌렸습니다. 그 인연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봄날은 그 어떤 계절보다도 따뜻하고 특별한 날들이었습니다. 이 두 세대의 대화. 봄의 따뜻한 햇살이 아침 일찍부터 집안 가득히 퍼져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화사한 꽃들과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도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침 준비를 마친 후 저는 주방에 앉아 계신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워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삶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에 저에게 들려주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예전에 내가 어릴 적엔 지금처럼 좋은 기계들이 많이 없었단다. 다들 손수 일을 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차도 없었고 사람들은 주로 걸어 다녔단다. 우리는 작은 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 그때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힘든 시절을 살아내셨을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저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사람들끼리 더 친하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맞아, 그때는 이웃 간의 관계가 정말 중요했단다. 서로 도우며 살아갔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지. 요즘 사람들은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진 것 같지만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 힘든 시간을 견뎌냈단다. 그러면 지금 세상은 어떤가요? 저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잠시 조용히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 사람들도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가족처럼 지냈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지. 대신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것이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편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로 인해 서로를 향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내가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일 행복하단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는 없지만 내가 있어서 정말 고맙고 행복해.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더욱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와 마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삶이 편리해지더라도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이해하고 아픔을 나누며 함께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 마음의 밭을 일구다. 봄의 기운이 가득한 날, 저는 할머님과 함께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작은 밭에서 채소를 기르는 일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퇴비를 주고 땅을 고르는 데에 몰두하고 계셨기에 저는 그런 할머님을 도와드리고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님께 도와드려도 괜찮겠느냐고 여쭈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고개를 돌려 제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이런 일들을 배워야지. 사람은 마음의 밭을 일구는 법도 알아야 한단다. 저는 그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 다시 여쭈었습니다. 마음의 밭을 일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할머님께서는 흙을 고르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돌보는 것처럼 사람도 마음속에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껏 보살펴야 한다는 의미란다. 만약 마음속에 불안이나 걱정이 가득하다면 그 씨앗은 제대로 자랄 수 없지. 마음의 밭도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야 건강하게 자란단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결국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마음이 건강하고 긍정적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님께서는 계속해서 땅을 고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마음의 밭을 잘 돌보면 좋은 일들이 저절로 찾아온단다. 나쁜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도록 내버려두면 결국 마음은 황폐해지고 말지.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좋은 흙과 물을 주듯 마음에도 좋은 생각과 행동을 채워야 해. 저는 할머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밭을 함께 가꾸었습니다.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는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평온함이 피어났습니다. 정말로 마음의 밭도 정성스럽게 돌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 실감났습니다. 마음의 밭을 잘 가꾸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여쭈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담아야 해.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보렴. 예를 들면 오늘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같은 말이지. 그런 말들은 작지만 결국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단다. 저는 그런 말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잖니. 내 생각이 곧 내가 되고 내 마음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법이란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품으면 나쁜 일이 생기고 좋은 생각을 품으면 좋은 일이 따라오게 되는 거야. 마치 밭에 나쁜 흙을 넣으면 씨앗이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만약 제 마음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좋은 생각을 심는다면 제 삶 역시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밭은 혼자서는 잘 가꿀 수 없단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마음의 밭도 더 잘 자라게 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다른 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들의 마음의 밭도 잘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알겠다고 저도 마음의 밭을 잘 가꾸기 위해 노력하겠노라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래,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단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밭을 가꾸며 나눈 이야기들은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 긍정적인 씨앗을 심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밭을 잘 가꾸는 일은 단순히 좋은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4. 함께한 사계절.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는 여러 번의 계절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다가오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는 매 순간을 서로 함께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할머니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과 기후 속에서 할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여름이었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어느 날 저는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채소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작은 시골집에 살고 계셨지만 그 집 안팎은 항상 정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여름에 수확한 토마토와 오이, 고추는 그 어떤 것보다 맛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수확하며 그동안 느꼈던 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여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름에는 그토록 땀이 많이 나지만 그 땀을 흘리며 일하는 만큼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 할머니께서는 땀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이 주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저희는 나름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할머니와 함께한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그 안에서 저희가 얻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흘리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아무리 더워도 그 열기 속에서 자라나는 것들이 있단다. 할머니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해. 힘든 시기일수록 그 속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배우는 법이야. 그렇게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계절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온 마을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산과 들판은 추수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가을이면 바쁜 손길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확을 돕고 그 결과물을 나누셨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지. 할머니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가을에는 그 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저는 할머니의 말씀이 참으로 와닿았습니다. 가을은 정말로 노력의 결실을 맺는 계절이었습니다. 봄과 여름 동안의 수고가 모두 가을에 모여들어 열매를 맺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그런 가을의 수확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이 지나도 결국 그 모든 시간들이 쌓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여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겨울은 잠시 쉬는 시간이야. 힘든 시기를 지나면 잠깐 쉬는 것이 중요해. 겨울처럼 차가운 계절을 지나면 봄이 다시 오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겨울은 단지 춥고 힘든 계절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은 언제나 그랬듯 따뜻하고 상쾌한 기운을 주었고 할머니께서는 마당에 작은 꽃들을 심으며 봄을 맞이하셨습니다. 봄은 시작의 계절이지.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며 꽃을 심으셨습니다. 모든 게 다시 태어나는 계절이라 마음속에 희망을 심을 수 있는 시간이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찾아오듯 삶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계절을 지나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그런 사계절을 함께 보내며 각 계절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께서는 사계절을 통해 어떤 것을 배우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사계절은 우리에게 계속 변화를 가르쳐줘.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어려운 시기나 좋은 시기 모두 결국은 변하고 지나가게 돼. 그때그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할머니의 말씀처럼 인생은 늘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할머니께서는 늘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봄날의 약속. 할머니와 저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의 삶을 나누었고 작은 일상에서 큰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께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삶의 깊이를 이해하고 계셨고
그 모든 것들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특히 할머니와 나눈 봄날의 약속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날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나무들의 잎새는 싱그럽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단다. 그동안 쌓였던 고단함과 어려움이 풀어지고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시기야. 우리도 이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결심을 해야겠지.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겨울의 추위와 고난을 지나 따뜻한 봄이 오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였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희가 이 봄에 무엇을 약속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이 봄에 자신에게 약속을 해보자. 무엇이든 좋다. 하지만 그 약속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어야 해.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해야지.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약속드릴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피하려 했는지를 되돌아보며 이제는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고 꾸준히 운동을 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약속이구나.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는 거야. 하루하루 조금씩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해. 네, 할머니.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대답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봄날에 서로 다른 약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소망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도 이제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할 거야. 더 이상 급하게 달려가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거야. 할머니의 약속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늘 바쁘게 살아오신 할머니께서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며 여유를 가지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항상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할머니의 말씀처럼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각자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며 봄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작은 일들을 실천하셨고 저 역시 하루하루 조금씩 변해가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저희는 여전히 서로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고 저는 그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약속들은 단지 한때의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삶에 깊이 새겨진 가치였으며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약속은 그저 말뿐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주는 다짐이었고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가야 할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약속을 지키며 함께한 시간 속에서 서로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6. 세월의 흔적.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사람들은 점차 변화하는 계절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그동안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지나온 시간들이 모두 한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소중한 순간들로 남는다. 윤지는 이제 40을 넘긴 나이가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난 세월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 그동안 쌓인 경험들과 아픔들이 결국 자신을 더 성숙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낀다. 윤지의 마음속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교차한다. 젊었을 때는 언제나 내일이 기대됐고 그날이 오면 무언가 새로운 일이 펼쳐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저 먼 기억처럼 느껴진다. 이제는 다가오는 내일이 무언가를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가는 시간이 된다. 윤지와 정수는 자주 서로의 일상 속 고민을 나눈다. 어느 날 정수가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하면 참 신기하지. 그땐 모든 게 새로웠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잖아. 우리 서로 다 아니까. 그래도 그만큼 더 이해하게 되고 마음도 더 깊어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윤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수 말처럼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 깊어졌지만 그만큼 소소한 일들이 더 많이 쌓였고 그로 인해 작은 갈등도 있었다. 하지만 갈등이 있다고 해서 거리감이 생긴 건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많이 알아가고 그만큼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 예전엔 그런 게 조금 두렵기도 했던 것 같아. 윤지는 말하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 서로를 잘 알게 됐으니까 오히려 그게 고마워.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지를 바라봤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단단해졌다는 걸 실감했다. 함께한 시간들이 단지 길어졌다고 해서 의미가 퇴색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느낌이었다. 둘은 서로가 주고받은 시간 속에서 많은 감정을 공유했다.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삶은 참으로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함께 겪은 수많은 일들은 늘 쉽고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었고 때로는 큰 어려움과 갈등도 있었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더 견고해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이 만든 이야기는 계속 쌓여갔다. 윤지는 어느 날 정수와 함께 갔던 오래된 카페를 다시 찾았다. 그곳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왔던 장소였고 그때 서로를 알게 됐던 시간이 떠올랐다. 카페 안에 들어서자 낯설지 않은 향기와 분위기가 두 사람을 반겼다. 그곳에서 나눈 대화와 웃음소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여기 오니까 참 좋다. 예전처럼 편안하고 따뜻해. 윤지가 말했다. 정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감정이 그대로 느껴져. 그땐 모든 게 새로웠고 지금은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이 됐지. 그날 윤지와 정수는 그 카페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말없이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함께한 시간들을 되돌아봤다. 과거의 아픔도 기쁨도 모두 지금의 그들로 만들어졌고 그 모든 순간들이 현재의 자신을 만들어준 셈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윤지는 많은 걸 배웠다. 어릴 때는 세상이 당연히 자신에게 친절할 거라 믿었고 그래서 조금의 불편함에도 당황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항상 자신에게만 유리하진 않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과거의 아픔과 행복 모두가 지금의 자신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수와 함께한 시간은 이제 윤지의 일상 속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진 순간이 됐다. 여전히 서로의 곁에서 함께 일하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둘은 서로를 놓지 않기로 다짐하며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7. 가을의 노래가을이 다가오면 세상은 점차 색을 바꿔가며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초록의 나뭇잎들이 붉고 노란 빛으로 물들어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윤지 씨와 정수 씨는 함께한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가을에 얽힌 추억들을 하나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삶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두 분이 함께 보낸 가을은 언제나 특별한 계절이었습니다. 윤지 씨는 가을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수 씨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곳은 두 분이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럴 때면 윤지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을이 오니까 그때가 참 그리워지네요. 윤지 씨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서로를 처음 알아가던 시기였잖아요. 그땐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긴 듯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죠. 그 말을 들은 윤지 씨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시절은 모든 것이 새롭고 서로에 대해 알지 못했던 만큼 설렘으로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설렘이 그립기도 하지만 그 시절보다 훨씬 더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서로에게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시절의 만남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나 봐요. 지금은 서로를 잘 알게 되었지만 그때의 감정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윤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지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많이 알아가며 깊은 이해를 나누고 있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한 설렘은 다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맞아요. 처음 만났던 그 감정은 참 특별했어요. 그때는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래서 더더욱 서로에게 기대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정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윤지 씨는 그의 말을 들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살랑이며 흩날렸고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서로의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함께한 시간 속에서 배운 것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그때의 순수한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거든요. 윤지 씨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은 이제 저희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예전처럼 함께 걷던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 그 길은 그들만의 추억으로 가득한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지나온 시간들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을빛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한 모든 순간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 씨와 정수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란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지 씨는 창밖으로 펼쳐진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주었던 사랑과 이해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더라도 여전히 따뜻하게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가을은 참 신기해요. 변화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잖아요. 윤지 씨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그 변화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나누게 되었어요. 윤지 씨와 정수 씨는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고 두 사람은 언제나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을의 노래는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8. 겨울의 기다림. 겨울이 다가오면 세상은 점차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고 하늘은 맑고 푸르게 빛납니다.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윤지 씨와 정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울은 언제나 기다림의 계절이었습니다. 가을의 풍경이 지나가고 겨울이 찾아오면서 두 분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윤지 씨는 겨울이 오면 언제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음료 한 잔이 떠오르곤 하셨습니다. 그것이 윤지 씨에게는 겨울을 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시면 따뜻한 차를 끓이고 정수 씨와 함께 하루의 피로를 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차 한 잔을 나누시며 두 분은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곤 하셨습니다. 겨울이 오면 정말 차가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럴 때마다 따뜻한 음료 한 잔이 참 소중하게 느껴져요. 윤지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수 씨는 그녀의 말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셨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추운 날엔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이 참 좋지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 겨울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져요. 말씀처럼 겨울은 차갑고 고요한 계절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계실 때마다 그 따뜻함은 더 선명해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존재는 점점 더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겨울은 두 분께 기다림과 동시에 깊은 사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가끔은 겨울이 참 좋아요. 모든 게 조용하고 평화롭고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니까요.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지 씨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정수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맞아요. 겨울은 그런 계절 같아요. 우리가 서로 곁에 있다면 어떤 계절이든 따뜻하게 느껴지죠. 두 분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저 멀리 내리는 하얀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두 분께는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따스한 온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두 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내년 겨울에는 우리 둘만의 특별한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어요. 어딘가 여행을 가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계획 말이에요. 윤지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수 씨는 그 말을 들으시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거 참 좋겠네요. 우리가 함께하는 겨울은 늘 특별하잖아요. 내년 겨울엔 더 많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겨울의 기다림은 점점 더 따뜻한 기대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겨울은 더 이상 차가운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올겨울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윤지 씨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정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신 뒤 대답하셨습니다. 올겨울엔 집에서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영화도 보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요. 그런 소박한 시간이 더 소중하더라고요. 윤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참 좋겠네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겨울은 충분히 특별하니까요. 그날 밤 두 분은 함께 저녁을 드시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웃음소리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겨울의 추위는 두 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계절 속에서 사랑은 더 따뜻하게, 더 깊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겨울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고 생각하죠. 정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윤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맞잡으셨습니다. 그렇게 겨울의 기다림 속에서 두 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추운 계절 속에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존재가 되어 두 분은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 봄이 오기를 바라며 두 분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9. 봄의 예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는 길목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공기는 점차 부드러워지고 하늘도 점점 더 맑아졌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자 그 빛 속에서 윤지 씨와 정수 씨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두 사람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봄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지 않으세요? 윤지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바람 속에는 분명 봄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은 많이 추웠지만 이제 봄이 오니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좋은 추억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봄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의 계절이었습니다. 겨울을 함께 지나며 쌓인 시간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봄을 맞아 또 다른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저희가 해보고 싶은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고요. 윤지 씨가 환하게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봄이 오면 저희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죠.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두 사람의 마음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겨울을 지나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그것은 곧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봄이 오면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가까워질 것이었습니다. 아마 봄이 오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꿈도 다시 그려야 하니까요. 윤지 씨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봄은 저희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군요. 두 사람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봄은 그들에게 다가올 변화와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함께 맞이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럼 이번 봄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윤지 씨가 말했다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면 좋겠어요. 정수 씨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여행은 늘 새로운 경험을 주죠. 저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지 씨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행은 꼭 계획에 넣기로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고 싶어요. 저는 요즘 그림 그리는 일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함께 그려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정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긍정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요즘 책 읽는 시간이 참 즐겁더라고요. 서로 다른 취미를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더 풍성한 추억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소박한 계획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며 봄을 맞이할 준비를 구체적으로 다져갔습니다. 새로운 취미, 여행, 그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일들까지. 그들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이야기 속에서 봄의 따뜻한 기운이 점점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봄이 오면 저희 마음도 더 활짝 피어나겠죠. 어떤 일을 하든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윤지 씨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는 분명히 더욱 밝고 아름다울 거예요. 따스한 봄 기운은 두 사람의 말과 마음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피어나는 계절,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은 그저 지나가는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꿈을 나누고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 함께 나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 봄날의 마침표. 봄이 깊어지며 윤지와 정수님은 새로운 여정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든 추억들은 이 작은 마을의 벚꽃처럼 고요하고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그 꽃들처럼 여유롭고 따뜻하게 자라났습니다. 봄이 그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변화와 성장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두 분의 마음은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졌고 더 깊은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봄을 맞이한 것 같아요. 윤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맑은 하늘을 보며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삶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맞아요. 겨울을 지나며 겪었던 많은 일들이 결국 우리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해줬어요. 이 봄,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너무 소중해요.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길 바래요. 두 분은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그들이 겪어온 모든 시간의 무게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두 분은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봄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변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윤지님께서 잠시 침묵을 깨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거예요. 그게 정말 행복했어요. 정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두 분의 대화는 서로를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마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봄은 그들에게 단순히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시작된 인생의 한 장이었습니다.
두 분은 그 장을 함께 쓰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기다려져요. 윤지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수님께서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은 항상 함께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이 와도 우리가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두 분은 서로의 손을 더 강하게 쥐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하셨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두 분은 서로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이해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저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